보면 거기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유명하게 알고 우리 아버지도 그저 알고 그래갖고 이 민학씨 얘기 들어보면 아주 아버지 얘기를 자기 아버지한테 듣단 말이야. 그때부터 지산면 그 면장 정면장 아주 똑똑하고 손 듣다. 그랬는데 그 양반은 그때 진짜 철전 남도당에서 거물이야. 이쪽 리다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유교하고 그렇게 이제 북한 올라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남도당 패들이 오면 북도당을 이겨볼까 싶으니까 북한에서 안 받고. 그래서 세상에 여기서 소문이 났어. 이제 우리 아버지 어저께 그 윤학씨 아버지 유혁 선생은 북한으로 가가지고 평양시장을 지냈다고 해서 소문이 났어요. 평양시장까지 진짜 다 소문이 났어. 그런데 실제는 아무 기록도 없어. 그냥 다 지냈어. 그런데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북한을 받은 줄 안 해. 어떻게 죽어버렸는지 몰라. 그 북한에 있는 묘지 하나가 없어. 숫자 하나가 없어. 그래서 이쪽에서 뭐냐면 좌익이라고 소문만 내갖고 유일하게 집중하는 이제 또 심춘국 보사님이 그쪽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몰아갖고 하나만 받아버린 것이. 그렇게 글로 있는 소장은 잘못하면 그쪽 거기서 끌려가갖고 들어가갖고 자기 패들한테 안 받아들여주면 다시 말하면 남도당 즉 민족 독립노선 쪽 남도당이면 또 잘못하면 거기도 배척돼갖고. 박은영 이강국이가 네? 그 간첩을 죽었잖아요. 박은영 이강국이 박은영이가 남도당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여기 토적 쪽에 전남이 구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큰 인간으로 관리해왔던 유혁 선생은 결국 북한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거라고. 여기 다 긋고 올라갔는데 그래갖고 세상에 거기서 어디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조차 없어갖고 말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힌 민양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전체 이쪽 조선 남도하고 저쪽에서 아주 거물이었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아버지를 잡아갖고 끌고 갔던 성정리에 있는 그 오씨, 그 오씨 집안에서 참고를 하시면 지금 이쪽에서 참교육 운동에 그 역할을 했던 오종렬치라고 이렇게, 원래 오종렬치가 있는 오남렬치, 아니 오우열치요. 그 오종렬치 형님이 나이가 좀 많아갖고 그가 이제 유명한 좌익 이쪽 좌익 중에서 이제 오남렬이요. 거기는 여기 조직인 뿐만 아니라 북노당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청년 공산당 왕초에. 그래갖고 거기가 아버지 잡았다 그때가 어찌 그러냐 수적 빠졌다 그러니까 와서 왜 국회의원을 이렇게 고민을 으뜸시켜 이기냐. 그 실은 그때 이제 아버지 잡아다가 그 지산면 보고 금남면 서방면 비하면 이렇게 모아갖고 국회의원 잡아갖고 인민대회에서 총선시키자 그래갖고 잡으러 끄집어갖고 지산 왔어 그때.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투자 맞아갖고 있는데 국회의원 잡아놨더니 여기가 이제 조사하고 와서 보니까 투자 패놨거든. 그렇게 누가 일어났냐 그때. 요인보호라고 중요 애국자 요인보호라고 특명이 들었는데 이 투자 패놨냐. 이 지방장님들 이제 생생내지라고 공작하고 그렇게 저 지금 어떤 회냐 호통을 치니까 끄집어갖고 지금 인민대 총살제로 가자고 하자 뭐라 했던 패들이 그 남녀한테 깨끗이 못하고 아마 거기서 이런 상부 명령의 요인보호라는 특명을 위반해갖고 어떤 지금 현직그 사람들 누구냐고 아버지 잡으러 왔던 패들한테 가봤어요. 그 얘기를 지난년 자이 청년의 왕초인 너치 집안의 노기열 기열 형사인 그 양반이 나한테 얘기하다고. 그때 만약에 오남열이가 자네 아버지 보고로 안 나왔다면 그리자 가갖고 인민대회에서 총사장을 뽑았네. 그것이 그 당시 상황이야. 내 이 얘기를 꼭 자네한테 하려고 내가 만나자고 한 것이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패널과 함께 이제 너 기열 형님 한 얘기요. 그래도 지산면 청년들이 자네 아버지 공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뺏어다 총살시켰을 때 지산면 청년들이 반항했기 때문에 못 잡았는데 그동안에
남녀가 와서 아버지 모시고 끊고 가볼 것이네. 그 얘기를 이 난국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6.25 그 북남 쪽에서 그런 정보를 또 기현형이 나한테 전해주면서 실은 나좀 왜냐 네가 저거 지금 지난년에 4개 양반 광산도시 저 생명 금마담 금성 법씨 지난 양재 하동정 씨 뭔 솜씨가 뭔 솜씨가 뭔 얘기인데 그 4개 네 성씨가 실제 말하면 조선 후기에 네가 생겼기 광나랑 완남에 연결되지 맥과 관련돼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씨들이라고 말이야 지산면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그 스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 요인 보호하자 그래갖고 총선을 잡고 지산면 청년단들 좌익들이 막았다고 말이야. 신평성 씨의 또 면왕경 면왕경 그래 신평성이야. 그래갖고 그쪽이 막아서 결국 이제 신평성 씨로 막아서 그 패들이 결국은 그때 좌익 그 흐세에도 보이지 않는 민족적인 그 끄트기 이런 역할을 중재 역할로 막았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우리 역사에서 그 끄통 우리 민족을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연결시키고 있는 끄통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굴해 적는 것이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 얘기를 하려면 대표적인 그 성취 맥이 작용했던 것이 뭐냐면 1919년 3.1운동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모아가지고 우리도 광주에서 무엇이 하나 만들어보자 해갖고 20년에 19년부터 3.1운동 후부터 이제 이쪽 조직이 돼요. 우리도 우리 중심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1920년에 만들어졌던 광주 고보를 탄생시키는 광주 50명 유지들의 광주 고보 탄생을 위한 조직이요. 어떻게 보면 아주 험악한 상황 속에서 일제가 막 침략하고 있는 데서 50개의 유지들이 모아서 광주 고보 창설을 준비했던 것. 그때 저전히 내가 그 일고 회장할 때 그 동창회보다 좀 싫었거든.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흐름들이 그것이 커져갖고 말하자면 광주 5.18도 나오고 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20년에 5월 1일 날 광주 고보가 탄생해. 중요한 20년 5월 10일 날 영암 현준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은행인 호남은행이 탄생해. 그 끝에 바로 뭐냐면 그 맥이야 다. 그러니까 장담이 있는 것 같아도 이런 것들 내 이 얘기 듣고 자네가 앞장서 하면 천직한서라고 덮어버리는 것도 다르지 않아. 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묻혀져 버리는 거야. 이런 운동들이 바로 그 후로도 내가 우동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쪽을 살려내려고 애를 썼던 광주를 중심으로 6사람의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라고 박선홍, 박태상, 조선대학은 박철이 것이 아니여. 미국 지도자 것이 내세웠던 양반이 바로 박태상 선생이에요. 박선홍 선생이 여기 사람도 모아서 민족문화 터져맺는 것이요. 그 전남대학은 박광순, 최재율, 안진호, 범대순 4분들이 나서서 이쪽에 살아있는 정치인 길러낸 작업들이 왔어요. 우둔한 중심을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발굴해서 사라지지 않게 기록을 남긴다 할 아니에요. 특히 박광순 선생님이 썼던 영암을 중심으로는 왕인 박사와 관련된 거, 천장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백제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은 일본어의 그런 기록들이 그 후에 특히 영광을 중심으로는 수은 강항 선생이 이루어졌던 일본 근대화 시켰던 일본의 유학교 기본적으로 보내준 사람들은 바로 말하면 수은 영광 수은 선생님이에요. 그것이 둘과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큰 소리 치지 마. 전부 이거는 우리 제자들이요. 우리 어린이 제자들이요. 여기 침략 와. 그런데 오늘 수 있는 끄통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연결만 시켜버리면 중요한 문제 연결만 시켜버리는 지역은 지금들 와서 뭐 공팔이 사드 사이
차원 다르게 이쪽 전기 비트기 밑에가 쫙 크게 있단 말이야. 이것이 안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별거 시한테 솔직히 말하면 나 정도 내 이해지 있는 사람들 나간 사람 몇 죽어보면 어떻게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저 동생한테 동료비를 똑같이 갖고 뭘 쓰대야지. 나 죽으면 저 아무것도 저 천재적인 두대가 못 쓸 거 아니야. 글을 남겨야지. 글을 안 남기면 잘못도 못해 다 못하고요. 아 글을 남기려면 얘기를 한 다음에 글을 남겨야지. 또 글을 남기려면 글을 남길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 내 서울동 있는 집보다 집 고집다고 다 책 치워놓고 나서 어디가 내가 그러면 쓸 자리가 없잖아. 여기 지금 아파트에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앞길을 내 정신길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몸부림치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박 선생 만나고 이 교수 만나고 동생 만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조카 만나고 그만해도 이제 몸부림친 일을 지금 내가 한 거지. 몸부림칠 구절이 없는가? 세월은 가요. 네? 세월은 간다고요. 이렇게 뜨셔야 돼. 세월을 간다고만 있었더라면 이미 가버렸을 게 이미 모든 것이만 세월은 안 간 데면 있어 그렇게 버텨야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말 함부로 한다고 그 달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 나름대로는 답답한 마음 갖고 몸부림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구한테 몸부림치가 사랑하는 동생한테 몸부림치게 저 뒤에 있는 난 잡아먹을 때 바라보고 있는 이경섭이한테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본대로 그냥 못마땅 갖고 뭐 채워간지 놀고 있냐고 나무려고 있는 우리 박선희한테 내가 한 번씩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 쳐다보지 말고 무서운 눈으로 나 쳐다보는 말이야. 오라면 오빠 못 오고 있어 지금 정치에 이런 자세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싫은 말은 여기 화담사에서 이렇게 가서 하고 있지만 말은 할 수 없이 지금 정몽여기를 갖고 초상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갖고 밑바닥에 깔아놔야 사람이 모을 거 아니야.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 별이 남녀였던 우리 형난 같은 동생이 오빠 약하면 안 돼. 힘들지 마이 그렇게 나한테 격려를 했잖아. 이런 요새 둘러보면 참 잘만 하면 대단한 모임이 되겠구나. 그렇게 저 화랑궁 네. 거기 신사장한테 가봤더니 그거 남편이 이황이라고 기업 공부를 했던 내 결형 내 동생이요. 저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만났더니 평상시 그렇게 지금 남편하고 결형됐을 게 내가 시숙이야. 평상시 시각이 전부터 알았을 게 내가 오빠야. 근데 오빠 오라버니 약하면 안 돼요. 힘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오시면 내가 고기 반찬 해서 뭐 해드릴게. 그러고 지금 언니 어쩌시오? 형님 어쩌시오? 엄마 어쩌시오? 이런 것들 보면서 그 경륜 문제는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냐? 인정이 깔려갖고 이거지. 인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찬소리 한 것은 저기 형수 씨 오면 쉬더나 시작된 소리 맞죠? 하지만 찬소리 해야 연결되어져서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적인 토대가 안 깨진다는 말이다. 지금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안 죽고 살아남아서 며칠이라도 떠들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말이 못 나갔습니다. 따라서 보자면 떠들고 나서도 틈이 있으면 한자로도 보고 틈있고 난 한자로 보면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건강이 유지되어 있는 한 죽지 않는 살기로 그동안 지내는 것을 준비를 해서 글을 써볼까 생각을 합니다. 글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요. 인간적인 마음이요. 마음 뭐냐? 서로 애끼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제일 근본 문제 표준을 뭘로 삼고 있냐? 형님 잘 들어봐서 중요한 얘기네. 우리 어머니는 아까 그 첫째 어머니 후임으로 제주를 쌓이게 우리 어머니는 꼭 그 누나 두 분 놔두고 돌아가셨던 23살에 딸 둘 낳고 돌아가셨던 그 첫째 어머니 묘소가 있는 현저히 그 앞에 텃밭이 있어. 거기가 뭐냐면 정경이라고 그래. 정경이 텃밭에 꼭 알 사람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텃밭을 매면서 거기서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 몇이 누구요? 그 뭐라 그러죠?
처치 분 상소에 가서 개취되기 여기서 친구들 모이고 나내 앞에 오셨던 어른이네. 그러면 참 어색한지 서로. 근데 어색한 것을 넘어서서 그 처치 부인을 내 앞에 오셨던 내 선임자다. 그 처치 어머니 마음을 흠결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가 우리 집안을 지켜오셨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대목을 설명하는 누이가 나와야 돼. 그거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책을 써놔야 돼. 말한 건 아무리 전달하고 아, 100% 얘기를 책을 해도 쓰다면 책을 쓰기 전에 말을 안 닦을게. 그 연받은 게 중요해서. 읽어줘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정리가 되죠. 아니 그 생각을 하고 아직 정리 완성 안 때문에 안 죽어. 죽으면 끝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깨어진 결함이 있는 속에 그것을 중성으로 떼올라가는 원리가 우리 가족도 원리구나 하는 것을 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치에서 나오신 그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새끼들 모아놓고 낳아주신 어머니보다는 기르신 어머니한테 은혜가 내가 빼삼을 친다. 세상에 나 기르신 어머니 네 애할머니야? 그 애할머니 거기서 난 동생들 친형제간보다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동생을 친형제간보다 되게 예숙이 나 친형제간보다 친형제지만 네가 예숙 같은 사람 없자. 그래갖고 그 나를 누나들이 자식들한테다가 심어준단 말이야. 정신을 형제를 없이 그렇게 모아갖고 만들려고 하는 것을 심어줘.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누나가 미국 가신다 그럴 때 봉덕사 종 모양으로 노선으로 된 종이쟁이 땅땅 울리는 거 그놈을 하나를 사서 드리면서 누나 미국 가시거든. 나 보고 자면 얼마나 쳐이? 그러마. 그래갖고 전화를 하면 지금도 정치야? 너 보고 자면 나 정치인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제도적인 형식적인 체제 외에 그걸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드웨어라고 해요. 하드웨어에 대해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 마음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조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덕규야, 마음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해. 예. 종이 맨날 거기다 훈련이라고 해갖고 피를 바르지 않아. 예.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이 갈라진 대목을 떼우쳐 가는 보이지 않는 대목에서 이 포만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인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게 전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 연결시키는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어떻게 다행히 그래도 많은 정도 감흥이라도 있어서 여러분들 계시니까 우리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마음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가령 광주에 있는 여기 향교 같은 데서 좀 없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주고 마음을 연결시키려면 서로 실수해갖고 싸움 직사를 하고 나서 화해해야 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마음을 연결시키는 작업의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있냐? 정말 경몽요길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마음 연결시킨 보리가 아닌가. 지도는 안 나고 흩어졌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 이제 붙이면 여러분들 이거 나가시면 하나씩 더 거의 떠오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95페이지에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안식구들 바깥 식구들이 어떻게 된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9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그 편상 98페이지가 시가 재상하여서 이 미빈 이때는 하지만 문자 말로 써놓으니까 잘 못 된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소점을 안 했을 때는 그 말입니다. 네? 소점을 안 했을 때는 뭐요? 소점 내리는 거잖아요. 그 대목이 이제 설명이 있다고.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대목이 앞에 지금 설명했던 부모가 돌아가서 제일 먼저 초업을 막 돌아가자마자 그때 하는 절차가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소염이라고 한다. 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을 때 입었던 옷을 벗기고 죽어있던 옷으로 바꿔입는 거죠. 근데 소염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속옷 바꿔입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먼저 속옷을 바꿔 입으려면 때껍질 있는 걸 것이니까 그래서 먼저 목욕을 시키고 그 뭐라 하냐면 가령 쑥물로 하든지 술물로 하든지 한물로 하든지 얘가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먼저 비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이때 금기발도 빼고 막 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양반 연결 준비를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초월 막 돌아가시자마자 하는 것은 절차를 소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 입히고 나면 이제 완전히 연결할 준비를 했다면 체제를 해갖고 관 속에다 넣고 옆에 흔들리지 않게 비어있는 데서 사이에다 채우고 보공이라고 합니다. 빈 빈공자, 채우고자 보공, 빈 칸에다가 우리 어머니처럼 매주 뭐라고 했냐면 보공이 많네. 그럼 무엇이가 많이 넣어드려야 해. 불정도 넣어드리고 염지도 넣어드리고 해야 돼. 어떤 경우는 거기다가 옛날 그 금융에 익혔던 그 돈 같은 것들이 그 염주 같은 것들은 거기다 넣어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소장하고 있던 염주를 넣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보건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차를 소렴이라고 하고 소렴은 그러니까 관에 입관하기 전에 있어서 준비한 것이 소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98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나가서 이제 대렴이라고 한다 보니까 그 여기 빈이 그럼 대렴 끝나고 나면 이제 빈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 대목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97페이지에 나오는 소렴에서 대렴으로까지의 절차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목을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돌아가시 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끊어진 순간 작별이 뭐라고 하냐면 97페이지 뭐라고 하면 임종이라고 합니다. 임종 자식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있는 자식이 제일 큰 인연이라고도 하고 효자라고도 하고 그 다시 말하면 임종을 못한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불행이고 불순이 그리고 그 다시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6.25 때 아버지 나쁜 뜻이 가지고 어디 돌아가신 주차 모르고 임종이 어디가 있어요. 그 돌아가신 주차 모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집안으로서는 하루서는 제일 큰 불행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말만 키작진 소리 하지만 그 일을 생각하자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슬프고 고고고 자수 나오고 뭐 차원이 다릅니다. 임종의 기회까지 뺏어간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침략 전쟁이 갖고 있는 가장 비인간적인 태도입니다. 그 임종은 마지막에 고종명 마지막에 지대로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그 하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들하고 가족들하고 지대로 임종을 복을 받는 것은 임종복이라고 해요. 임종복은 큰 복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복이 무엇이냐? 복은 마음과 마음이 편안하니 자기 종말을 끝낼 수 있는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 보자면 우리 아버지는 그 큰일보다 하셨지만 납득되어가지고 어디서 돌아가지 모르고 돌아갔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 아버지 예의고 할머니 모시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랑 있지만 처치에서 나온 그 누나들 그 누나들 그 매기들 처치에서 이루어진 모든 가족들과 본인이 낳았던 자식들 다 모아서 단지 문제는 그냥 반 제일 하면 아버지가 냉경 같은 유복자 동생 지금 금년에 번호는 지금 72살이에요. 70살짜리 그때 못 여우고 그리고 그막 앞으로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가장 어머니 그 한 중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막둥이가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도는 기가 막혀요.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지 보도 못했고 나왔던 놈이 그놈이 군인에 가서 들어가려고 하면 신원특기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학장하고 유기춘 총장 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풀어졌기 때문에 됐지. 그러면 군대도 못 가. 장교시험 붙잡고 갔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를 우리 운명에 관한 것은 지금들이 정치적 입장 갖고 장난치고 있는 소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처하고 있는 우리한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는 천생님 기도를 하는지 속이 안 상해. 그래서 그 어머니 상시에 와서 차에 밑에서 뭐라 찬송과 기도하는지 듣기 싫어 그만하고 가란 말이에요. 내가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미안해도 고맙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근본 문제 아픈 데를 건드리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 내 쫓아낸 것이. 그러고 나서는 쫓아내고 나서 미안해서 내가 어딘가에서 풍지세상 노도광란의 그 노래를 한 500년이 아니라 한 100년이라고 그래. 한 100년 동란에 관한 노래를 갖고 그래서 내가 목청을 한번 노래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때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세상에 와서 사람이 받는 복 중에서 제일 마지막 복 중에 큰 고종명 마지막의 끝으로 하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을 임종복이라고 합니다. 임종복이라고 하면 그래서 덕이 뭐야? 그것보다가 복이라고 한다. 임종의 복을 받고 단 사람보다 복인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식들로 주변 친구들이 그 마지막에 한 임종복을 할 수 있는 복이 임종복이라고. 충격을 준한다. 그다음에 뭐 있다. 그다음에 이 수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혼난 떠나가고 있고 시체만 남아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제 좋게 정리해 가지고 갈 준비를 여행 준비를 일단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면 두 번째 써져 있는 이 수시 식체를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단정하게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갈 때 추접스럽게 가지 말고 깨끗하게 가게 하는 정리인데 마지막에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성 다해서 가시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고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시신 정리해놓고 자 이제 갈 준비했어. 그래서 중문에 올라가서 야 암개 간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세상에 암개 죽었어 라고 하는 소문을 세상에다 정식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박수 말씀주셨던 대로 야 너 가기 전에 이거 고개 한번 들어봐. 그게 이제 초원이지. 헌 그냥 떠나가려고 하니 여 보고 가고 마음 정욕하라 그 중이란 말이야. 그 초원이지. 영혼은 부른 거죠. 야 집안 식구들보다 보고 세상 사람들 보고 많이 보고 가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이제 천상 준비가 시체가 다 준비가 되었다 해서 장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 이제 초상례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천상 준비를 해서 뭘 풀고 뭘 보고 이제 원인고 시작하지. 그리고 나서는 초상 준비가 끝나 초상 준비가 이제 시작됐다. 초상 준비 제2 단계가 시작됐다. 그것을 세상 알릴 때 그 문 앞에다가 뭐요? 이제 상이 시작됐다. 그래서 상중 껍데기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중 껍데기 걸쳐서 이제 가시게 된 양반 마지막에 배고프시겠지? 뭐이라도 잡숴야지. 그래서 거기다가 마지막에 가실 분 앞에 여행 하실 때 첫 마지막에 음식 올리는 거 그것이 말하는 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이 뭐요? 원래 전차가 올릴 전차, 받칠 전차예요. 예. 음식 받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절차를 누가 할 것이냐, 그 전체 이 장례 절차를 준비를 누구 할 것이냐 해갖고 상중에 있는 사람들은 생인들은 정신 못 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상이 아닌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이 주관을 절차를 할 사람 대표자 장례위원장을 뽑아. 그거 오사는 장례위원장이가 호상이라고 한 말. 장례위원장
그러고 나면 이제 준비가 됐으면 자 이제 관련된 사람은 마지막에 얼굴은 올라면 보고 그러나 이름이라도 보고 보라. 그래서 여기 이름에서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이제 관을 입관 해오자니 그럼 문 닫혀본데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다 얼굴 내놓잖아요. 그래갖고 그 몸은 따놓을지라도 얼굴을 내 그 얼굴 보고 마지막에 작별할 기회를 보다 줬다고. 그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예, 마지막에 와서 이 작별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 뭘로 하냐면 결국은 요새 사진이 있을 때 거기다 연구를 만들어 놓고 사진 보고 저래. 근데 옛날에 사진 없으니까 어떻게 유표 편떼기 보고 이름자 보고 저래. 그런 경우에서 어떻게 보자면 근대화 되었다고 머릿속 관념적으로는 사진이만 머리가 남아. 그러나 옛날엔 사진이 없을 때 뭐요? 이름자와 정신이 마음속에 딱 남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것이 좋냐?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자면 사진적이면 오로지 뭔 생각이냐? 제일 이쁜 사진보다 사진만 머리에 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이 아니라 유표로에 의해서 딱 이루어지면 신주만 중심으로 보자면 신주를 속에 무엇이 남으면 그 사람 정신이 머리에 딱 보였죠. 입절전에는 가주예요, 가주. 가주가 있고 그 선거관 뒤에 그 글씨를 하는 게 있는데 요새는 그걸 안 하더라고. 그러면 나 그 다음에 다 대령 절차를 취해갖고 어서 다 입고 못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포장해서 아까 말한 염이 이제 끝나면 작은 몸단순 단속을 소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99페이지 쪽으로 보니까 전체 다 정리해갖고 관 속에다가 딱 넣은 것은 입관을 대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만 장례 준비는 소렴에서부터 대렴까지 가는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이제 옛날에 그 양례법 보고 했을 때는 특히 그 윤리의 절차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법적으로 다 나왔어, 저서 그때. 그때 난 한때로 나도 열심히 했어. 근데 시작 때문에 그다 하고 덮어놨다가 다시 보니까 아 여기 중요한 정신 문제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소렴과 대렴은 간단히 말하면 소렴은 고인의 몸단장을 주고 대렴은 포장해갖고 완전히 여행 준비 끝나는 것이 환승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입관 절차가 끝나는 것을 대렴이라고 한다고 봐. 그렇게 보면 이 내용 간단하지만 한술과 맞서서 같지만 지금 말하자면 일국 선생의 이해 경목역을 설명해보면서 이 절차를 그래도 오늘날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이만치 정직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면 99페이지, 98페이지부터 보자면 이제 대렴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렴 절차로 들어가는 거가 뭐라 하냐면 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빈이란 말은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준비가 빈이에요. 그 빈은 보다 거기 이제 98페이지 그 대목 빈 대목까지만 어느 정도 있고 시간 많이 가버렸는데 내 생각에는 요 빈하고 관련된 대륙까지는 이거 같습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시가 제3, 시신이 제3, 평상 위에 다시 말하면 일단 넣기 전에 그냥 막 자리를 상이라고 합니다. 평상 위에다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직은 빈 완전히 장례 준비 몸단상 여행 준비단상이 안 끝났다 그 말이요. 그 진짜 미빈이에요. 그 빈이 아직 안 됐을 때에 있어서 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녀가 위우 시방 남녀들은 뭐다 상인 책임들은 전부 어디가 있냐면 위우 시방 시신 옆에 있어. 시신이 아직 지금 평상 오기가 있어. 평상 오기는 되게 욕가로 오기다가 놨었지. 그리고 아직 관속에 안 들어갔어. 그럴 때 그때는 어디냐 그러면 남쪽에다가 향해서 기위는 남쪽을 우두머리로 한 거야 한다. 남쪽으로 한다. 그래서 아마 좋은 데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두 그래서 시체 머리 우개 쪽에가 소재 위 상이야. 그래서
남쪽에 사람 머리 있는데 머리 우쪽을 항상 상방으로 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이 몸 단장이 끝나면 그렇지 기빈지후로 그래서 시신 몸 단장을 일단 빈이라고 하자. 빈이 끝나면 빈이 전 다음부터서는 그 기빈지후 몸단장 시신 몸단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 뭐냐면 여자는 즉 의전위우당상 그 앞에 쪽 시신을 우측에 보아놓고 그때는 주로 당상이니까 말을 한다거나 방 쪽에가 안식구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위우당상 당 쪽에 위쪽에 여자들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디가 우측이냐면 여자들이 있는 쪽 시신 있는 쪽을 상방으로 봐서 남쪽을 우측으로 삼고 있고 남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유해하 밑에 쪽 시신 방에다 모셨다면 그 아래쪽에 바깥쪽이가 있다고 합니다. 꼭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은 안쪽에 시신 주변에 있는 쪽에 안식구들 두고 바깥쪽에서 호의하는 것들이 남자들을 성인들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즉 위우 계하 계단 밑에 다시 말하면 방 밑에 있는 것인데 이때 하되 기 위는 당 북상이다. 그럴 때는 그쪽 있는 쪽을 북쪽이라고 북쪽을 북쪽으로 삼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빈 소재 그 다음에 빈이 있는 곳 아까 시신 모셔놨던 게 거기 쪽을 말하면 빈이 있는 쪽을 항상 북쪽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아까 말한 빈이 저기는 미빈과 이 기빈과의 차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빈과 기빈은 꼭 무엇이 남쪽 북쪽 빛이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말 수 없지만 대충 그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발인식 이제 좀 이제 성경 몇 장이 이제 장미 중으로 나갈 때 그때보다 발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하면 빈이 끝난 것들 대렴이 끝난 것들을 가지고서 출발해 가려고 할 때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발인지라고 합니다. 발인지에는 남녀지위는 다시 남쪽을 으뜸으로 하는 것이니 이 영구가 소재지 영구 시신이 있는 곳 열장에 모셔놓은 것이다. 영구가 있는 곳에 소재지 상야 영구 있는 곳은 항상 위쪽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고 수시 변이 갑유대기 때에 따라서 여자 옮기기도 하고 어디 가령 운동하고 할 때는 바깥쪽 그쪽 그때마다 그때 시신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 나가는 것이 예의의 근본 뜻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시신 옮기면 그때는 일자리 시신 머리 있는 쪽이 우습니다.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론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요약해 놓은 것들이 설명된 것이 여기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격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목을 보려합니다. 구격 부분을 보면 시신이 시임상 위에 있고 아직 빈소를 차지 않았을 때 남자가 시신 곁에 자리하게 되면 이 위치는 남쪽을 삼석을 한대.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미빈, 빈이 자리가 시신 자리가 정지가 덜 된 단계를 초단계를 미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삼고 이는 시신의 머리가 있는 것을 삼석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우리 아까 말한 일단 아주 미빈의 경우에 그 다음에 깨끗집보다는 이미 빈소를 찾을 때 거기다가 기빈이라고 한다. 이미 빈소를 찾은 다음에는 뒤에는 여자들은 앞서대로 앞에 했던 대로 장의 집안에 있어서 혹은 대청이란다 마당이나 대청머리 큰 방에 있어서 그 장의 위에 위쪽에다 다리를 놓고 남쪽을 상석으로 하고 있고 남자들은 그 다 뜰 아래 자리하되 이 위치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북쪽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빈소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인에 관한 것은 한번을 썼다. 발인 다시 말하면 이제 운구를 하기 위해서 통상 몇 장을 싣고 있는 관이 움직여 가는 것이 발인입니다. 발인할 때에는 남녀 위치는 다시 남쪽을 상석을 하고
예, 영구가 놓여 있는 것을 상속을 하기 때문이다. 예, 이처럼 때에 따라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때 적절한 예에 따라서 해라. 말을 이제 그때 맞추고 우기면 머리가 있는 곳에 항상 머리 쪽에 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밑에 뒤따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 내용 출전에 관한 문제는 이제 예를 해서 가에 예 갖고 막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뭐 한자 복잡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건데 내가 너 요거 이따가 보면 잃어버리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 99페이지 밑에 나온 대로 해설편부터서 봅시다. 대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소렴은 신신 몸뚱아리 정리하는 소렴이라고 한다면 소렴 끝나가지고 다 정리해서 입관 절차를 입관하면 관 속에 넣는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을 말하면 대렴이라고 합니다. 그 대렴에 관한 것들 매우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렴에 관한 것들 갖고 정리해서 이제는 다 무엇인가 다 채운다 말이에요. 그때 대렴 속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 가지고 가시기 싫었던 것들, 애켰던 것들 심어서 하자면 젊었을 때 그 내용 안에 둘이 화투 잘 쳤던 것들이 화투장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책 넣어준다거나 불경 넣어준다거나 그런 것들 염주 넣어준다거나 그 다음에 그 불장 넣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 관 옆에 안에다가 채워주는 것이요. 그것보다 보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살 빠져갖고 매일 많으시니까 그 관 안에 보공이 많지. 뭘 해드려야 해. 그렇게 어떻게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고생하셨으니까 그분한테 좋아하셨던 거 어머니 그 옛날 모아놨던 돈들 있죠. 돈들이라도 그다 넣어서 드려야겠다. 그래갖고 뭐다 넣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보공 그 간혹 그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머니가 생시 그리워했던 외할머니에 관한 여가에 관한 사진 같은 것들 아니 편지 같은 것들도 거기다 넣어서 드리는 것이 어머니의 중요한 말.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관에다가 넣어야 할 것은 그분이 평상시에 제일 좋아했던 그리워했던 분들을 거기다 채워넣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셨다. 그래서 대령 A이시는 것이 입관이라고 합니다. 100페이지 무슨 세집부터 영자 입관으로 보면 그때부터선 관에 있는 것은 사람 있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 계신 것은 함부로 갖지라 못 써. 그래서 들락날락 이게 사이를 해놓는 것이 보여. 그것이 병풍이라고 합니다. 그때 보통 병풍 뭘로 쓰냐? 멋지게 써져 있는 그림 그려진 것이 아니라 대개 말하자면 정문 반하신경이 한다거나 금강경이 한다거나 그 축원문 같은 것들이 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교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관한 특히 맹자보다만 중용에 관한 내용 같은 것들이 근본 문제 같은 것들이 병풍이란다고 써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복 그때부터는 이제 적어도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사람들과 계가 달라져 이제 영속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분들 계신 분들에 가려면 함부로 안 들어가고 그때 이제 살아있고 단정한 위해서 상복을 입고 나서 영을 맞이하러 가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탑사까지는 뭐 어쩌고 설명하는데 그때 그쪽에 들어가서 들락날락 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하지만 영 맞이로 갈 때 시작보다 상복제라고 이제 보통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것이 아니라 영을 맞이로 가는 복식을 그 대목에서 말하면 동양에 있어서 상징 죽은 절차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오늘 어찌나 상복은 돌아가신 분에 관한 것이건 조객기에 관한 것이건 안에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것이면 돼야 이 표준 상복이 그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서 장리 절차가 이루어진다. 산소에 관한 일이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몇 자리 정리한 산소 정리한 것이고 그때 정리할 때는 그냥 하면은 배랑 맞을까 싶으니까 그 산신도 달려야 해. 산신 달리는 것이 뭐예요? 산신제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 이제 상여로 영구를 옮기는 절차 그것이 옮긴 절차 천부 영구를 옮기는 절차를 취한 것이 천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보통 말하면 상제들이 끊고 하기가 그러니까 이 상제의 친구들이란다거나 제자들이란다거나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공부를 할때 운부인데 공부를 때 거기다가 보시다를 이 개가 그 사람들이 뛰면서 주고 안 주고 회양에서는 되게 친구들이 많이 앉아 몇 사람들이 와갖고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제 발인 그럼 장지로 가서 이제 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지 쪽으로 가서 장지 때 몇장 고리 옮겨가는 것을 이제 발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운부는 너무 실패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저 청광 하지만 몇 자리 구덩이를 파놓으면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는 것보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관이라고 한다. 하관하고 입관하고 차이가 보여요. 덕후 입관하고 하관 차이가 보여요. 입관은 관 속에다가 정리해 넣는 것이고 예. 하관은 배 쪽에다가 예. 몇 장 자리에다가 넣는 것이 이제 하관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하관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안 돼. 옛날에 반드시 그래서 특히 그 관을 넣고 관도 또 그것이 뭐 어떤 데 갈가보고 곽을 쌌어요. 그래갖고 덮어놓은 것은 뭐냐면 옛날에 말하자면 두더지든지 그런 것들이 그 너구리들 특히 여시 너구리들이 그관 갈가보고 가서 시시 갈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막으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관각은 안 되게 곽을 싸요. 관을 둘러싸면 가는 곽을 줄을 보여. 독 얇은 짜라는 그 돌로 한 것보다 풍지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와서는 그러면 더 흙으로 덮어놔. 그것이 성품이다. 그는 묘소를 만드는 묘를 만드는 뚜렷하게 만들어진 묘 봉지를 만드는 것이 성품이다. 그러고 나와서는 모시고 단식 끝났으면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가 요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상여는 이제 거기서 마지막 했으니까 옛날에 꽃이라고잖아요. 꽃이라거나 해치거나 아니면 상여기가 있으면 그 꽃이라고 아까운 게 상여집에다가 꽃이라 놓고 그 집안으로서는 바로 그 요여, 그 명호는 조그마한 그 뭐라고 들고 댕긴 거 걸음에다가 들어서 옮기다 놓는다. 그리고 나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집에서 편안히 좀 쉬시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집에서 오시는 절차를 취하고 보다가 초우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집안에서 의가 돌아오고 집에다 오실 때가 있어. 옛날은 반드시 수상 중에는 3년상 찍기 전에는 집에다가 다시 말하면 영우를 지었어요. 영우는 아직 이 차마 여기 못 떠나고 책들 걱정스럽게 못 떠나고 계셔. 그분들 여기서 완전히 저쪽 가실 때까지 저기 이사하고 집 짓을 동안까지 내가 계시죠. 모시는 것이 영우예요. 그 영우가 지금은 없지. 영우를 어떻게 했냐. 한꺼번에 였으니까 가족들끼리 한 제일 비싼 20사람 모아갖고 거기다 집단별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가 다 영우가 되었다고. 그래서 보자면 원래는 반드시 집안에다가 초상 중에 탈상하기 전에는 영유를 모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중국 가고 오셨겠습니다. 중국은 전부 여수님 잘 살게 되니까 아래층은 전부 살림 도구, 기계 그런 것들 다 2층에가 전부 다 살림방이 있어. 근데 살림방 오게 동쪽에가 반드시 집마다 조그마한 집안에 있는 영우가 근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매설 지도를 못 쓰니까 매선 대신에 집안에 그냥반에 관한 기록들이란다거나 영혼이란다거나 그 상징적인 사진이란다거나 그런 것들은 바로 그 집안에 있는 영웅에다가 다 좀 모시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중국은 아마 중화민국도 더 할 것입니다만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반드시 조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을 집안에다가 2층에다 다 인민공사에다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다 거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국에서는 뭐냐 하면 매선 사람은 그가 장례지에서 해보지만 집안 식구에 관한 기록들은 사람 사는 집 옆에 반드시 그 조그마한 정도 옛날로 보자면 영웅 같은 것들을 지어서 집안에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가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아 중국은
뭐 근대화 되고 현대화 돼가고만 과학만 하고 무슨 알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영계 조상에 관한 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열심히 보존하고 오늘 그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맞아 오늘 어디까지 연습이 되냐 그러면 일단은 101페이지 끝까지 해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럼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조객이 왔을 때 조객들에 관한 빈예에 관한 일부를 풀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기본적인 그 장르 예법에 관한 본의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애간나고 불경나고 애간나고 조문하고 애감독이라고 이제 하지만 방문자 기록들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자기가 위대한 그 그분과 관계를 설명을 쓰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마다 감격적인 내용을 설명했던 분들이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관한 그때 장례방 기록 때문에 유일하게 기억이 난 것은 아버지 국회의원 당선을 했을 때 아버지한테 오셨던 보냈던 그분들 축전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지금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축산 조봉암 선생이 아버지한테 국회의원 당선을 했을 때 아버지한테 보내셨던 그 축하 전보를 지금도 기록합니다. 정동지의 당선을 심축하오며 그 소리가 다른 거 따라오지. 그 마음심자하고 비축자 심축하오며 여 말도 듣고 와야 심축하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지와 뜻을 모아 큰 일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짧지만 그 소리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우리 평생 동지다 그 말 다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무슨 문제 할 때마다 꼭 필요할 때는 심축이라는 단어를 그때 축사 조봉암 선생한테서 받았던 아버지한테 그 정부문에 정동지의 당선을 심축하고 그 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 심축이란 말 그냥 축합니다 아니라 심축이란 말 하나 마음심자 빈축자를 넣으니까 뜻이 그 아니라 하고 싶은 뜻이 다 들어가더라고. 그 말씀을 말하자면 그 뜻을 그래서 난 그 뜻을 생각해서 남한테 꼭 그냥 좋아하는 분들 선생님한테 그 아까 그 애감록을 쓴다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인산 명전에 경복을 심축하오며 그냥 축이 아니라 경복을 심축하오며 그 말 여기서 끝내고 또 이제 차렷 예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